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자, 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여기 기장신고 부분 넘겨보세요. 간편장부 복식북이라고 해서 거기 써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꼭 보세요. 기장신고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북이 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다시 복식북이 의무자는 전년도 수익금액에 따라 내부조정기산서, 외부조정기산서 어쩌고 나눠지고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장신고 시에는 중소업자가 했으니까 세금의 10% 정도를 빼주고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추계로 한다든지 딴짓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때려버린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논리요. 원칙적인 기장으로 신고해야 될 사람인데 추계로 하면 20% 가산세 때리고 간편장부는 사실은 추계도 아니고 기장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사람인데 착실하게 자기가 그거를 기장을 해서 장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착하다 해서 10%를 더 빼주고 이렇게 밀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밑줄 그을게. 기장신고자는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예, 거기 동그라미 빵 치세요. 즉 기장을 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해? 전년도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은 기장의무자를 뭐 외부조정기산자, 모기산자 하는데 이거를 전부 가르는 기준이 전부 직전년도 그래. 그래서 이 말의 직전년도 부분에만 밑줄을 다 쳐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전년도가 없는 사업자는 할 수가 없잖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전년도를 없애버리면 거꾸로 직전년도가 없어지면 장부를 하라는 얘기를 국세청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도소매 하는 사람 없앨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슈퍼마켓 해. 근데 직전 연도를 없앨 수 있냐고. 작년에도 상사했고 재작년도 했는데. 그러면 없앨 수 있는 사람 누구?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은 없앨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한 자리에서 뭐 팔고 사고를 뭐 10년, 20년 합니까? 하나 딱 사가지고 팔고 폐업하고 그러면 끝나지. 자, 집 져요. 땅 사가지고 원룸 10채 지어서 팔았어. 그럼 거기에서 계속 그 사업자 가지고 또 옆 동네 가서 그 사업자로 집 지면 직전 연도가 나와요. 근데 폐업하고 옆 동네 가서 땅 새로 사서 다시 집 져서 팔어.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마누라 이름으로. 그럼 사람도 틀리지. 땅도 틀리지. 그럼 그 사람이 전년도에 남편 이름으로 옆집에서 파는 게 직전년도냐?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신축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임대는 좀 어려워요. 임대는 직전년도가 계속 있죠. 집 주인을 바꾸자는 한은 임대 수입이 바뀌어질 수 없잖아요. 집주인이 난데 작년에도 내가 월세 받았고 올해도 내가 월세 받는 거지. 직전년도 없앤다고 내 이름으로 된 거를 갑자기 와이프한테 명의 변경을 해? 증여세가 더 탔다. 그 소득세 그까짓 거 몇 푼 안 내려고 하다가 증여세가 대박 나오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 변경은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할 수 없지만 매매나 신축은 직전 연도가 없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직전 연도가 없으니까 기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얘기를 못해.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추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가 있는 경우는 어쩌냐. 자, 전년도 장사를 2년 3년 계속해서 직전 연도가 있는데 동네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1년 동안 죽으라고 팔았는데 연간 매출액이 3천이야. 어디 회사 다니는 사람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 3천이에요. 연봉 3천. 그냥 코에 저 입에 붙이라고 사시는 거예요. 막 30억, 40억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년도 봤더니 진짜 조금씩 그런 사람 보고 장부하라고 못하니까 그런 숫자를 하나 정해놓고 얼마 이상 이하 하면은 그분은 추계를 해라. 이렇게 봐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측 표를 보시면 A4 형제 한 표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수익금액에 따른 기장 의무 구분. 이게 바로 직전 연도 얼마 팔았느냐에 따라서 장부를 해라 하면은 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 하는 사람하고 또 소매하는 사람하고 기준을 똑같이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건설업 하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몇 억인데 매출이. 이익이 어찌됐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소매, 부동산 매매, 제조음식, 숙박,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개가 요 세 분야에 하나씩 다 꽂혀 있어. 밑줄 긋게 제일 상단에 있는 건 부동산 매매. 중간에 제조업하고 같이 맞먹는 게 건설업. 요게 주택 신축 판매예요. 주신판 적어 놓으세요. 건설 옆에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 임대 주는 게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그래서 거기 보면 6억 원 업종별로 6억 원, 3억 원, 1억 5천. 또 옆에 보면 3억 원, 1억 5천, 7,500. 이게 직전 연도 금액이에요. 직전 연도. 왜? 당해 연도는 얼마 벌었는지 아직 몰라. 2013년도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이 알까요? 작업을 해요. 알긴 안 해요. 데이터는 들어가 있죠. 부가세 신고를 3개월 단위로 다 했으니까 2013년 12월까지 벌은 거를 2014년 1월 달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월밖에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들어온 것을 컴퓨터로 지금 작업하는 중이에요. 그게 4월, 5월 되면 대충 나오고 5월 달에 자기가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한 거하고 국세청에 있는 거하고 섞어가지고 확정을 지어요. 그게 8월 달에 확정이 돼. 그러니까 2013년도의 수입은 2014년 8월이나 돼야 정확하게 구분돼.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얼마 벌었느냐 가지고 너는 장부회로 보여라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2012년도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직전 연도 금액입니다. 이 직전 연도 금액이 0이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추계지. 이게 이제 소득세 계산 방식이 대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장부를 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편장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매업을 하는데 3억 원 미만이라도 장부를 해랍니다. 3억 원이 안 돼도. 매매업이면 부동산 파는 사람인데 3억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즉 부동산 매매업은 무조건 장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추계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증빙서류 없다고 추계로 신고해? 그러면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제. 자, 그럼 기준경비율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같이 봐야 돼요. 단순경비율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내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나는 증빙서류도 제대로 못 갖췄고 매매사업자 등록도 매매사업자라는 걸 전성기한테 듣고 인정했지만 지금 이후에 하고 파는 거는 맞는데 그 이전에 비용 처리는 내가 하나도 안 해놨다. 매매사업자를 할 것 같으면 그때 영수증도 잘 보관했을 텐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있었어. 그리고 사업자 등록만 하고 지금 팔 때만 매매사업 인정받으면 이거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서류가 있어야 장부를 하지. 하라고 하지만 못해. 그래서 나는 장부 못하고 추계로 신고를 하란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 이렇게 쫀다니까. 이걸로 하라고 안 하고. 이걸로 하라면 얼마나 좋아. 80% 정도 그냥 빠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똑같은 예가 나와서 그렇지.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때도 이때 2억 사서 이때도 1억 남았다고 해봐요. 그럼 실제 서류 다 까면 3억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서류 안 까고 추계로 가면 2억 남은 걸로 그냥 받아준대. 그리고 옛날 서류가 맞는지 틀렸는지 안 본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세금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제일 신고하기 편한 거예요. 이거를 다 까뒤집어 신고를 해도 언젠가 이거를 세무서에서 조사할 수 있거든. 들여다봐서 털리지 않는 게 어딨냐고. 뭔가 잘못된 서류가 있을 수 있지. 혹시 살 때 업이라도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풀하는 거죠. 근데 아예 그 자체를 안 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사업자도 80% 정도 비용공제 해주는 건 좋아요.
신축 판매 사업자는 요 경비율이 얼마라고요? 90%예요. 90%. 집 져서 파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 져서 팔아서 실제로는 한 30% 남았는데 정부가 알아서 90% 빠지고 10%에 대한 세금만 때리네? 이렇게 갔으면 좋지.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신고를 내서 줄이려고 하는 거고 과세, 관청은 이걸로 신고 못하게 해서 장부로 신고하라고 계속 하는 거고 그런데도 장부로 안 하게 되면은 이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해서요. 아까와 똑같이 합니다. 수익금액 10억입니다. 빼기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을 빼줍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앞장에 볼 때 아까 단순경비율 79.9였는데 그 옆에 보면 기준경비율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환장하죠. 거의 80%를 확 깎아주다가 기준경비율로 하면 10%도 안 깎아준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10억에 여기다 이 기준경비율을 10%라고 하면은 여기에 1억 돼요. 1억. 그러면 9억으로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그럼 너무 무대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준경비율로 할 때는 이렇게 뺀 다음에 주요 경비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빼준다 그래요. 주요 경비.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 있어야 됩니다. 즉 기장과 추계의 짬뽕이에요. 이게. 기장과 추계의 짬뽕이라고. 여기까지는 추계고 여기에 들어가면 기장이 돼요. 그래서 주요 경비라고 해서 이런 매출을 일으키는 데 들어간 어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부동산 매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가 있는 거는 여기다 넣어서 빼라. 그러니까 10%만 빼줘도 감지덕지 해주라. 너 기장으로만 가면 이것도 안 빼준다. 증빙서류는 이것만 빼주지. 그런데 그나마 너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니까 요거 지금 매매업은 10%. 물론 비율이 다 틀리죠. 그런데 매매업이 5년 이상은 21% 이렇게 틀려요. 해서 빼주겠다. 그런데 이 경비를 내가 영수증 있는 걸 다 챙겨도 5억밖에 안 나왔네. 그래서 6억을 뺐더니 기준경비율에 대한 소득금액은 4억이 되더라. 지금 자기는 실제로 영수증 옛날 이런 거를 분실해서 그렇지 다 챙기면 2억 정도밖에 남은 게 없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4억 나와.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뭐라고 해요? 억울하면 옛날 거 다 갖다가 지금 법상 3억 미만도 간편장부를 하라고 했으니 장부를 해서 신고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상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러 아무 생각 없이 매매업자들 갔다가 이렇게 세금이 튀어나오면 놀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서류 다 가지고 와서 세무사 사무실을 1년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지금은 지가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있는 사람이 우리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1억밖에 못 빼니까 9억이다. 그러면 국세청도 압니다. 기준경비율을 뺐을 때 이 숫자가 엉터리라는 걸. 그래서 한도를 정해요. 그게 기준경비율의 묘미인데 기준경비율로 나온 이 숫자가 간편 단순경비율에서 나온 이 숫자의 2.4배나 3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배, 간편장부 의무자는 2.4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심플하게 3배라고 그러세요. 3배. 이게 국세청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페널티율입니다. 벌금률입니다. 배율 그래요. 배율. 해서 3배를 곱해서 나온 6억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너무 무리한 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가 3배 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다 3배 이내야. 3배 이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서 나와도 돼요. 왜? 도소매나 제조업은 임대료 낸 거, 물건 사오면 영수증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걸 때려 넣으면은 그렇게 터급되지 않는데 우리 부동산 특히 신축업자들은 이게 제로라니까. 땅 산 거 말고 건물 진 게 제로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매매나 신축이나 임대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때리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숫자가 많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때리면 너무 무대포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의 3배나 2.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내면 된다. 자, 이걸 역으로 어떻게 해? 단순 경비율 계산법은 아주 간단해. 그럼 이걸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로 낼 거냐? 아니면 내가 장부 대상자 같으면 여기에다 곱하기 2.4 해서 낼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죠. 다시 한번 주택 임대를 합니다. 주택 임대를 해서 1년치 월세 수익 금액을 다 뽑아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교재 보면은 임대 사업이 극한 3개 중에 3번째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의무자도 7,500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치를 봤더니 8천만 원의 월세 소득이 생겼어. 근데 8천만 원의 월세 수익 금액이에요, 지금. 수익 금액. 8천만 원의 월세 수익 금액을 장부로 한다면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간 거를 장부를 해서 빼고 나면 이익에 대한 소득 금액만 나오면 세금 결정되니까. 결정되는데 자, 솔직히 임대사업 보면서 들어갈 증빙서류 뭐 있어요? 거의 없어요. 즉 장부를 하면 뺄 게 거의 없다니까. 중개수수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동네 중개업자분들이 월세 놔해주고 할 때 영수증 써주면 자기 수익금액 잡힌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다고 썼다가 조사받으면 또 한다니까 없다고. 그러면 이게 다 8천이 소득으로 와. 그러니까 장부를 못하지. 그런데 여기서 8천만 원은 장부를 하라고 정해놨어. 하라고 정해놨는데 내가 못해. 못하겠다. 근데 이게 직전 연도 숫자요. 만약에 직전 연도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게. 그런데 직전 연도가 있어. 그래서 8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못해. 그러면 자, 이 사람 세금 계산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쉬었다가 와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하라고 할 거예요. 자, 또 앞장 넘기시면은 경비율 나오죠. 그럼 8천의 전체 수익 금액을 월세 받은 걸로 해가지고 단순 경비율로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소득 금액만. 임대사업자는 여기에 없으니까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리다. 시사하게 뽑으라고 했더니 없다고 안 뽑는다고 그러네. 없나? 진짜 없나? 야, 임대사업자 편에 드는 모양이네. 자, 임대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5%라고 가정하고 뽑으세요. 45%. 표 보면 나오니까. 주택임대 같은 경우 45%다. 그러면 간단하죠? 얼마 나와요? 소득금액. 4,400. 어떻게 똑같은 계산기 두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1,000만 원씩이나 차이를 하냐? 예, 45%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55%가 이익이니까 그게 소득이야. 그러니까 4천만 원 넘어야 정답이지. 지금 얘기한 거는 비용이지. 즉 간편 단순 경비율로 곱한 금액은 비용이라니까요. 그걸 뺀 나머지가 소득이지. 그러면 4천 얼마요? 자, 일단 세금이 얼마든 간에 4,400이라는 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 4,400 나왔다고 겁낼 건 없어요. 즉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장부로 영원밖에 안 되던 것을 3천 몇백만 원을 비용으로 국가가 그냥 빼줬다는 얘기가 똑같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억울하면 장부로 더 빼라 이 얘기예요. 3천 몇백만 원이 만약에 억울하면 국가가 이 정도 빼줬는데 당신이 실제로 비용으로 한 5천 썼다면 5천만 원 영수증 붙여서 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나는 못 빼겠으니까 단순경비 인정해줬다 얘기야. 4,40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나왔어요. 이게 단순경비율 계산이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종합소득공제 한 1,000만 원 받고 그러면 3,400 정도 되면 세율이 15%죠. 3,400에 15%면 얼마예요? 한 500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누진공제 또 한 80만 원 받잖아요. 그대로 세율 곱해서 세금이 아니라 누진공제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 한 400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이분이 보험료공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다면 또 1, 200 또 빠져요. 즉 1년치 다른 소득이 없이 월세 8천 받고 그냥 단순 경비율로 아무것도 없이 계산한다면 1년치 소득세 4, 500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겁나는 세금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이 정도 버는데 당신은 추계를 할 사람이 아니라 장부를 할 사람인데 네 멋대로 이렇게 해?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2.4배나 3배를 곱하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져. 4,400에다가 3배 정도 곱하면 3, 40이 1억 2천이에요. 자, 세율이 15%입니까? 세율 자체가 떼버리잖아, 이제. 35%.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기준경비율. 그래서 교재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뭐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빼고 또 주요경비 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장부로 신고할 대상자에 찍혀버렸다. 그리고 이것도 5월달 소득세 신고철 되면 국세청에서 이미 본인한테 당신은 뭐로 신고할 사람하고 찍어서 나와. 그거 나오잖아. 물론 그거를 우리가 잘못돼 있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담당 조사관이 재량권이 없어요. 그냥 찍혀서 나온다고. 왜? 업종별로 그거 찍는 기준이 업태 종목별인데 사업자 등록 낼 때 업태 종목별로 뭐가 나온다? 코드번호 인원이 지정됐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연간 매출에 작년에 장사한 거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 숫자에 있다. 세 개를 엔드 조건으로 놓고 딱 두드리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에 있는 대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다만 업종이 여러 개이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장부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에 국세청이 정한 금액 이하의 매출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면 단순 경비율로 무조건 45%는 그냥 맨날 빼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추가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업태와 종목이 결정되고 소득표준율 코드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도에 매출을 올린 숫자가 국세청에 접해 있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이미 컴퓨터, 사람이 하지도 않고 당신은 뭘 신고할 사람, 뭘 신고할 사람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신고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업종은 장부로 신고하면 비용 떨어먹을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매매업은 좀 틀리지만 그래서 추계로 가서 신고를 할 때 장부로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단순 경비율, 내가 뭐 나는 장부 대상자지만 난 없으니까 무조건 추계로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소득세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임대는 어쩔 수 없지만 신축 판매나 매매업자들. 지금 사업소득세 계산 방식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전 시간까지 들을 때는 세율이 유리하고 은행 이자를 빼먹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금융이자거든. 그거 제발 좀 공제 좀 받자. 그거 공제받으면 낼 것도 없는데 양도세 내가 왜 내는 해서 사업소득자가 되어서 사업소득으로 그런 걸 비용 공제받자자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산 방식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내가 해봤더니 이거 답 없더라. 그럼 어떻게 간다? 양도로 간다. 양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을 매각을 해도요. 양도로도 뽑아보고 사업으로도 뽑아보는데 추계로도 뽑아보고 기장으로도 뽑아보고 물론 기장은 증빙서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계적으로 뽑는 건데 그렇게 대충 뽑아보고 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그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5월달 됐더니 작년에 이 사람이 선호권 팔았어요. 그러니까 5월달 되면 칼같이 국세청에서 매매 사업자 확정신고라고 날라와요. 거기에 장부, 기장, 이렇게 뭐 복식포기 뭐 이렇게 찍혀왔어.
근데 이 사람 딱 찢어버려. 저한테 갖고 와요, 놀래서. 그럼 지가 쫙 찢어버려. 왜? 작년에 양도소득세로 이미 신고 다 끝났거든. 근데 매매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면 그것도 소득세 또 나오지 않습니까? 천만에. 작년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과세관청에서 2개월 내에 신고하잖아. 결정을 해줬더라. 그럼 양도세로 확정된 거예요. 그 서류를 소득세과 직원한테 팩스로 한 부 넣어주면 소득세과 직원은 양도소득세 결정, 필 이렇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와 사업, 지금 사업소득을 수익 계산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유리한 방식으로 가야죠.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가서 올려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이거든요.